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길을 안내하는 항공 등대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빛은 단순히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위험까지도 일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등대에 빛이 닿는 가장 먼 거리를 우리는 광달거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약 74km에 이르는 긴 광달거리를 가진 등대들도 있고 높이 200m가 넘는 등대도 존재합니다. 작은 등대 하나가 얼마나 먼 곳까지 자신의 빛을 전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되는데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이 선명한 불빛은 단순한 빛을 넘어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 빛이 길을 열어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정적인 전투였던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어둠 속 바다를 가르며 인천으로 향하던 함대 앞에 하나의 빛이 켜졌습니다. 바로 팔미도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이 불빛은 당시 켈로 부대 부대장이었던 최규봉 선생님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작은 빛은 복잡한 항로 속에서 방향을 잡게 했고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밝히는 존재. 그 빛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21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평안도와 함북, 황해도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밤에 함북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22일 전 지역 구름 많겠고 함북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평북과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21일 예상 적설량은 함북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함북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내부 사상 통제를 한층 강화하며 통일에 대한 언급이나 불만 세력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이달 초 국가보위기관과 함께 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물들과 체제에 불만을 품은 세력을 전면 색출해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사상적 결전으로 규정됐으며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언급도 체제 이탈 행위로 간주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 남북대화나 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간부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에서는 극도의 긴장과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친남 성향이나 유화적 발언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숙청 조치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이제는 민족이라는 표현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오직 한국을 적대시하는 입장만이 용인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보위기관은 휴대전화 검열과 가택 수색까지 진행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간부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발언 하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집중 감시 대상에 올라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국경뿐 아니라 사상적 차단까지 강화해 남북 관계를 더욱 대립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북한 전역에서는 명절 준비를 이유로 주민들이 연일 새벽부터 거리 청소와 환경 미화 작업에 동원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됐습니다. 특히 학교와 직장, 인민반 등 조직별로 마을 꾸미기 과제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노동 동원뿐 아니라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새벽 동상과 초상화를 관리하는 이른바 정성 사업에 참여해야 했고, 직장과 지역 단위에서도 건물 보수와 거리 정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원이 단순한 노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물 외벽 보수에 필요한 자재 비용은 물론 행사에 쓰일 꽃바구니 준비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당 일정 금액이 할당되는 등 2중, 3중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생활고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 당국이 체제 결속을 위해 대규모 동원을 이어갔지만 주민들의 피로와 불만 역시 함께 커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관영 매체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 소식만큼은 비교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국내 소식에 대해서는 체제 선전 성격이 강하고 보고 신뢰하지 않은 분위기가 컸지만 국제 소식은 비교적 꾸미지 않은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제 소식 역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해외의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소식 위주로 구성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국제 소식이라면 다양한 내용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냐, 사건, 사고만 반복된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전된 국가의 모습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 사례만 강조된다는 점에서 당국의 선전 의도를 읽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제사회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한국의 노래나 영화부터 그렇게 강하게 단속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영 매체 보도가 현실 괴리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력 사정 문제로 텔레비전 시청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편향된 보도 속에서도 오히려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선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오늘 이 시간은 제14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한성 감옥의 기적 편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한성 감옥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을 1909년 출간한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의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토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성 감옥의 기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해준 문장입니다. 한성 감옥은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에게 고난을 가장한 신병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한성 감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났음을 선언하셨고 한성 감옥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그들을 투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04년 8월 7일 수감된 지 5년 7개월, 햇수로 7년 만에 이승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성 감옥의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은 마치 한성 감옥과 같았습니다. 오직 절망뿐인 상황. 이승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이승만은 절망 속에 있는 한성 감옥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대한의 백성이고 그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 분명 거룩한 새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성 감옥은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한계와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복된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성 감옥의 이 기적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찻잔을 깨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는 큰 태풍이 된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